혹시 퀴노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이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슈퍼 곡물이라고 부르는 아주 영양 많은 씨앗입니다. 쌀처럼 곡물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식물의 씨앗이라서 글루텐도 없고 단백질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요즘 외국에서는 밥 대신 퀴노아를 먹는 분들도 많고 건강 생각하시는 중장년층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쉽게 빠지고 장이 약해져서 변비가 잦아지고 혈당도 예전만큼 쉽게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도 몸에 든든한 힘이 되는 음식이 꼭 필요한데요. 퀴노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보통 곡물은 탄수화물 위주인데 퀴노아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에 도움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도 편안하게 해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 조절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또 하나 좋은 건 조리법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에요. 밥 지을 때 쌀에 한 스푼 섞어도 되고 죽 끓일 때 넣어도 되고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뿌려도 잘 어울립니다. 맛이 강하지 않아서 거부감도 적고요. 이름은 낯설지만 알고 보면 시니어 식탁에 참 잘 맞는 식품이 바로 퀴노아입니다. 퀴노아가 왜 슈퍼 곡물로 불리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양 구성이 일반 곡물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먼저 단백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보통 우리가 밥으로 먹는 쌀은 대부분이 탄수화물인데 퀴노아는 씨앗임에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무엇보다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조금씩 빠져서 힘이 떨어지고 넘어지는 위험도 커지죠. 그래서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퀴노아는 부담 없이 식사 속에 녹여내기 좋은 자연식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퀴노아에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에 머물며 변의 형태를 잡아주고 배출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변비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장이 약해서 변이 딱딱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과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퀴노아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지수 식품이라서 쌀밥처럼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이 덜합니다. 혈당이 출렁이면 피곤함, 졸림,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변동을 줄여주는 식품이 바로 퀴노아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이 밥에 조금만 섞어도 식사 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퀴노아에는 마그네슘, 칼륨, 철 등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다리 경련이나 저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칼륨은 혈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에 항산화 성분까지 있어 노화로 생기는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정리하자면 퀴노아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 변비 완화, 혈당 안정, 혈압 관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니어에게 매우 실용적인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노아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지 알고 드시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대표적인 문제 3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바로 근감소증, 변비, 그리고 혈당 관리입니다. 먼저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서서히 빠지면서 힘이 떨어지고 균형도 약해지죠. 이게 누적되면 평소보다 쉽게 넘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힘이 부족한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데 퀴노아는 식물성 식품이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꽤 드문 조합이라서 드시기만 해도 근육 관리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밥이나 죽에 자연스럽게 섞어 먹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근육 영양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변비 개선입니다. 퀴노아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며 변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특히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23일씩 변을 못 보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퀴노아는 맛이 강하지 않아 밥이나 샐러드, 요거트에 섞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기에 어렵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쌀밥이나 빵처럼 당이 빨리 흡수되는 음식은 식후 혈당을 확 끌어올려서 졸림, 피곤함 같은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퀴노아는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는 저혈당지수 식품이라서 혈당 변동이 적습니다. 평소 혈당이 들쑥날쑥하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밥에 반 스푼만 섞어도 식후 혈당이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활용하면 밤사이 혈당 출렁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퀴노아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건강 고민 3가지 근육 감소, 장 불편, 혈당 불안정을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별다른 조리 기술 없이 기존 식사에 가볍게 섞어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실생활에서 큰 장점이죠. 퀴노아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조리법이 매우 단순해서 기존에 드시던 식사에 살짝만 더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밥에 섞어 먹기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부담 없는 방식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다음 그 위에 퀴노아를 1스푼 또는 2스푼 정도 넣어 그대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씻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조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맛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쌀밥을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죽이나 스프에 넣는 방법입니다. 치아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죽을 자주 드시는데요. 이때 퀴노아를 함께 넣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호박죽, 단호박 스프, 채소 스프 어느 것과도 잘 어울리고 퀴노아의 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맛이 변하거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에 가볍게 드시면서도 단백질을 챙기고 싶은 분께 잘 맞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 먹기입니다. 외국에서 많이 먹는 방식인데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어요. 퀴노아를 미리 삶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샐러드 위에 1~2스푼 뿌리기만 해도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볶음 요리에 활용하기입니다. 퀴노아는 가열해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아서 채소 볶음이나 계란 볶음에 섞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씹히는 식감이 살짝 생겨서 밥 대신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때 유용합니다. 특히 저녁에 뭔가 가볍게 먹고 싶은데 영양은 챙기고 싶다 하실 때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퀴노아는 조금씩 자주 섞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맛을 바꿀 걱정도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1스푼만 더해도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을 꾸준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건강 효과가 확실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퀴노아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긴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장 건강, 혈당, 약 복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입니다. 퀴노아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부대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하루 밥숟가락 기준 13스푼 정도입니다. 밥에 섞을 때는 1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샐러드나 요거트에 넣어 드신다면 삶은 퀴노아 기준으로 23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주의입니다. 퀴노아 자체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잡곡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양을 너무 늘리면 배가 꽉 차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건강이 약하신 분들의 섭취 조절입니다. 퀴노아에는 칼륨이 꽤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해 칼륨 배출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1스푼 정도로 최소량만 드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 퀴노아 제품 주의입니다. 요즘 시중에 퀴노아 스낵, 퀴노아 음료, 퀴노아 그래놀라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설탕이나 기름이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은 퀴노아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혈당이나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생퀴노아 또는 삶은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 가능성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퀴노아에 민감한 분들은 입안이 따끔하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해 보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퀴노아는 꾸준히 적당히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어느 하루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식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에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 한 그릇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한두 스푼 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퀴노아는 사실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 시니어 분들께 꼭 맞는 영양을 꽉 채운 곡물입니다.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맛이 강한 편도 아니라서 밥이나 죽, 샐러드에 자연스럽게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드시면 근육 관리, 장 건강, 그리고 혈당 안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건강은 어느 한순간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변합니다. 퀴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식사부터 한 스푼만 추가해 보시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고 며칠 뒤에는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쉬운 시니어분들께는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혹시 처음이라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드시는 밥에 살짝 섞어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은 이런 변화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더해야 할지 고민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퀴노아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준비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